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언어와 매체 멘토를 맡은 김수희입니다. 오늘은 단어의 의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엔 교과서 82쪽을 펴주세요. 일단 단어의 의미 관계는요, 일정한 범위 속에 들어있는 단어의 집합이라는 개념을 알고 가야 됩니다. 이것은 어휘인데요. 다시 말해 어휘란 단어의 집합입니다. 단어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고 활용하면 우리는 풍부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 관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유의, 반의, 상하가 있습니다. 유의는 얘는 비슷한 단어, 반의는 반대되는 단어, 상하는 포함하거나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유의 관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말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같거나 비슷한 단어, 유의어라고도 했죠.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은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다, 학습하다, 익히다는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인데요. 여기서 공부하다, 더 나아가서 사사하다까지 유의어로 포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하다는 상황이랑 대상이 조금 다른데요. 얘는 바둑을 배울 때 누군가를 스승으로 삼고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반의 관계입니다. 반의 관계는 서로 의미가 반대되거나 대립되는 단어들을 반의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반의어라고 부릅니다. 반의 관계가 되는 조건은 하나의 의미, 자질만 다르고 나머지는 공통적이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의미, 자질에 밑줄 쳐주셔야 합니다. 의미, 자질이란 단어의 의미를 구성하는 최소 성분입니다. 만약 해당 자질을 가지고 있다면 플러스로 표시를 하고 자질이 없다면 마이너스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질은 그냥 공통점? 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소년과 소년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이 두 단어는 반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단어의 의미 자질을 살펴보자면 공통된 의미 자질로는 둘 다 사람이에요. 그리고 둘 다 어린이, 그러니까 세대가 비슷하겠죠. 그러면은 사람 플러스 어린이 플러스입니다. 하지만 성별이 달라요. 성별 마이너스. 하나의 의미 자질만 다르고 나머지는 공통적이기 때문에 반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과 할머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과 할머니는 반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청년과 할머니 모두 사람입니다. 사람 플러스. 그러나 청년과 할머니는 세대가 달라요. 세대 마이너스. 그리고 둘은 성별도 다릅니다. 성별 마이너스. 의미 자질 조금 아시겠나요? 이번에는 상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가 미리 조금 써봤습니다. 포함되거나 포함하는 의미 관계에 있는 것을 상하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단어의 의미가 다른 단어에 포함될 경우 이를 하의어라고 하고 의미가 다른 단어를 포함할 경우에는 상의어라고 합니다. 상하 관계는 말 그대로 더 큰 영역에서 쪼개진다, 점점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어의 의미 관계는 다 알아봤고 이번에는 동음, 이의어와 다의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동음, 이의어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동음, 같은 소리를 가졌지만 이의, 여기서 이의는 다른 의미, 뜻을 가진 말과 다는 마늘 다의 의미, 많은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개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음이의어의 경우에는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서로 다른 단어, 이름 그 자체가 뜻이 됩니다. 그리고 다이어는 두 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열심히 뛰고 난 뒤 땀을 닦았다. 땀을 닦았다. 라는 문장이 있겠고, 어머니가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했다. 라는 문장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땀은 동음이의어일까요? 다의어일까요? 이걸 나눠보자면 되게 애매해지는데요. 우리는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차이를 한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동음이의어는 이 두 혹은 세 가지 이상의 뜻이 상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땀을 닦았다 할 때는 모공에서 나는 우리의 분비물이겠죠. 그런데 한 땀 한 땀의 경우에는 바늘의 양사예요. 그러면은 두 단어 사이에는 공통점이 없는 거겠죠. 따라서 동음이의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의어는 어떨까요? 다의어는 뜻에 상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는 메인인 거,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수는 손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고, 어머니는 고무장갑, 어머니는 요리를 할 때 손이 크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뭐가 있을까요? 농촌에는 손이 부족하다. 그리고 손이 부족하다. 일 때 손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세 가지 손에는 그래도 공통점이란 게 존재를 해요. 제가 그렇다시피 이 손으로 하는 느낌이 있죠. 여기서 중심적 의미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이 팔꿈치 아래 붙어 있는 손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손들은 이 메인 손에서 나온 주변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하 관계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상하는 말 그대로 위상, 아래, 하를 뜻합니다. 포함되거나 포함하는 의미 관계에 있는 단어를 상의어 그리고 하의어라고 하는데요. A라는 단어의 의미가 B라는 단어에 포함될 경우 이 포함되는 단어에는 하의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A가 아니죠. B라는 단어의 의미는 A라는 단어의 의미를 포함한다라고 할 때는 상의어가 되겠습니다. 하의어는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그리고 상의어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식이라는 상의어가 있다면 초밥이라는 하의어가 있겠죠. 그래서 일식이라는 상의어에 초밥이라는 하의어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상의어와 하의어를 나누는 기준은 상대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일식에는 초밥, 라멘 뭐 이런 게 있겠지만 또 이렇게 볼 수 있죠. 일식, 양식, 한식. 숫자로 본다면 여기서는 일식이 하의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상대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 중 발달, 발전, 신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발달은 신체 정서, 지능 따위가 성장하거나 성감, 학문, 기술, 문명, 사회 따위의 현상이 보다 높은 수준의 이름, 지리상의 어떤 지역이나 대상이 제법 크게 형성된 또는 기압, 태풍 따위의 규모가 점차 커짐으로 볼 수 있어.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점은 보다 높은 수준의 이름, 그리고 태풍과 기압, 신체 정서, 지능 뭐 이렇게 예시를 외워주면 좋겠죠. 그리고 발전은 더 낮고 좋은 상태나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낮고 좋은 상태 혹은 높은 단계임을 알아두면 좋겠죠. 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됨도 발전이라고 해요. 신장의 뜻은 세력이나 권리 따위가 늘어남 혹은 늘어나게 함입니다. 신장의 유의어로 나온 것이 발전이고 반의어로 나온 것이 수축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교과서 85쪽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는 감각기관 중 코가 가장 발달, 발전, 신장 중 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발달입니다. 우리 회사 매출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신장하고 있다
여기서는 신장입니다. 좋은 생활 습관은 자기 땡땡에 도움이 된다. 자기 발달, 자기 발전, 자기 신장, 자기 발전입니다. 아이들의 권리 땡땡, 권리 신장입니다. 권리 신장이라고 붙여서 많이 쓰죠. 장족의 발전. 장족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사물의 발전 혹은 진행이 매우 빠름이라고 발전과 아예 함께 썼습니다. 또 알아보도록 할까요? 열대성 저기압의 발달, 발전, 신장으로 우리나라는 큰 피해를 입었다. 여기서 알맞은 단어는 발달입니다. 발달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태풍과 기압의 예시가 나와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기가 폭동으로 발전했다. 이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점점 내신 기간이 다가오다 보니까 최대한 학교 내신 범위는 다 넣어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